네. 이런 상황에서 또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이제 친일 논란, 친북 논란이 불거져 있습니다.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것 좀 김종대 교수님의 시선을 좀 그런데 듣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네. 이게 여야가 지금 이 역사 이데올로기를 소환하는 거 참 저는 가슴이 아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 우크라이나가 유럽이냐 러시아냐 이걸로 네. 국론이 정확하게 반반으로 쪼개져 있었고, 그다음에 푸틴이 전쟁 전에 역사 강의를 하면서 원래 키예프 공국 이래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였다. 네. 이런 키예프가 역사가 키이우죠. 지금 수도.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그러니까 그 공국이 다 러시아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역사 이데올로기가 소환이 돼서 네. 미친 듯이 전쟁을 했어요. 아하. 그러는데 나라를 말이요, 나라의 정체성을 유럽이냐 러시아로 반반으로 쪼개고 그러면서 극단의 정치를 해요. 우크라이나는 네. 정진석 식으로 얘기하면 이미 망한 나라였습니다. 정진석 위원장 얘기하면 그렇겠네요. 정권도 비정상적으로 바뀌었고 그게 네. 유럽 메이단 혁명 2014년에 거기에 의사당의 그 시위대가 난입했고 네. 대통령은 러시아로 도망가 버렸고 그러다가서 친러 대통령 없어지니까 다시 또 이번에 친유럽 대통령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정정 상황. 바뀌고 네. 거기에다 부패는 얼마나 심했고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미국은 저거 72시간 안에 전쟁 끝난다 그랬죠. 맞아요. 2월에 침공할 때 그랬었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미 망한 나라 쳐들어가는 건데 그럼 그 러시아를 욕할 수 있냐고. 이미 망한 나라, 옛날에 지들 나라. 네. 정진석 위원장의 논리로 본다면은 욕할 수 없는 거. 당연히 침공하는 거지. 이미 망했는데 왜 못 가? 네. 그러나 그 순간 벌떼처럼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리고 대통령은 자기 자리를 지킨 거고 그게 전세를 바꿨어요. 뜻밖의 나라를 구했지. 그렇네요. 우리 청일 전쟁이 뭡니까? 동학인 이제 농민군이 진주를 파죽지세로 점령하고 북상하니까 광군이 이제 못 막아서 일본한테 요청했는데 네. 텐진 조약에 의하면은 그 저 일본과 청나라 간에는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다. 네. 이 자주 독립국에 한 나라가 무단으로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갈 땐 상대방한테 통보한다. 그래서 같이 들어간 거거든. 들어가서. 그게 이제 청일 전쟁으로. 근데 정진석 페이스북도 졸라 무식해. 아니 그거 청일 전쟁 그거 1894년인데 95년이라고 적고. 그다음에 명칭도 천진 조약이 뭐야? 원어 발음 그대로 해줘야지. 텐진 조약. 진짜 내가 진짜. 미치겠어 저 세 번째 패라 그래. 1895년. 그렇네요. 천진조약. 무식해. 좀 용어와 연도 좀 정확히 쓰자고. 좀 팩트를 정확히 체크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은 저렇게 들어왔으니 이미 망한 나라 들어온 거. 그러면 러시아도 그런 명분으로 들어갔는데 그건 괜찮아? 그건 괜찮은 건가? 그다음에 의병들은 피 흘리고 독립운동가들 피 흘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우크라이나처럼 싸울 수 있었어요. 또 싸웠고. 그렇죠. 그런데 이미 망했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야. 그게 도대체가 이게 뭘 갖다가 이게 어떤 그 역사와 정체성 또 그건 건데 어떤 그 인권과 정의 이런 걸 알고서 떠드는 거야. 아니 나 저런 얘기들 저런 오물 덩어리 같은 걸 갖다가 내 입에 올리는 것도 수치스러워. 솔직히 말해서 내가 김종대 교수님 보니까 연도도 틀리고 명칭도 틀리고 진짜. 이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정진석 위원장 얘기는 이 정도만 해야겠네요. 지금 깜짝 놀라셨어요. 이재명 대표도 왜 그 한미일 훈련을 갖다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 그러냐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비판하듯이 이거는 우리의 어떤 평화 주권에 대한 위협일 수가 있고 일본이 우리하고 해서 위기 관리에 어떤 도움이 되며 이렇게 좀 따지면서 이 왜 국민들 몰래 했냐? 밀실 국방이냐? 우리는 모르고 일본은 알았다? 거기에다가 훈련 목적을 공유했냐? 할
꽤 많거든. 근데 이걸 친일 무슨 극단적 이런 용어를 통해 가지고 일단 이데올로기 전쟁에 방아쇠를 먼저 당긴 거는 사실은 야당 대표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고 네. 정진석 입에서 저런 오물 덩어리가 나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낙인 찍히 이제 역사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바뀌었는데 네. 아주 이 정치를 시궁창으로 몰고 가려고 작정을 하셨나봐.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는 게 재밌나봐. 아니 그러니까 이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이제 비속어 논란, 네. 그걸 정진석 위원장이 이 발언을 덮고 또 정진석 위원장의 발언을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을 덮고 있다. 김문수 위원장 얘기도 좀 하시겠어요? 나 혈압 올라.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윤건영 의원은 수령에게 충성한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경사노위 위원장인데 정진석이 망언이라면 네. 김문수는 야만입니다. 야만. 듣는 우리가 슬퍼지죠. 그런 사람을 또 애지중지하고 윤회관으로 만들고 네. 이런 것들 이렇게 쭉 보면서 야 이게 조선의 망한 왕조를 만드는 거는 그걸 얘기하는 정진석 본인 아니냐요. 망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분열이다. 네. 분열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친북이냐, 종북이냐, 네. 친일이냐 이런 논란은 조금 저는 이런 어떤 구시대 그 프레임들은 우리가 초월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사실은 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동해에서는 우길기가 펄럭이고 서해에서는 인민해방군기가 펄럭이게 생겼어요. 엄중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그 이야기 안 하는 게 있어요. 네, 뭔가요? 서해 지금 중국 군함의 동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요? 이게 낸시 펠로시 대만 갔다 온 이후 벌어진 일이에요. 네. 그 서해 산둥반도를 모항으로 한 중국 해군이 그 동경 124도 한중 중간선입니다. 네. 이쪽 일대에서 하는 훈련의 양상을 보면은 대만 유사시에 주일미군이나 주한미군이 대만으로 증원될 때 그걸 중간에서 차단하는 훈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대만에 그리고 북한은 중국하고 전술 합동 훈련을 하자고 제안을 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서쪽에서는 인민해방군이, 네. 동쪽에서는 해상자위대가 이렇게 압박해 들어오는 대압착의 시대. 네, 대압착의 시대. 대압착의 시대가 지금 왔다. 네. 극히 최근에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일본을 불러들이고 대만은 중국 해군을 서해에 불러들였다. 상황이다. 이런 대압착의 시대가 이게 바로 1894년의 청일전쟁입니다. 한반도를 압박해 들어오는 게. 네. 그래서 서해동해 쪽으로 어느 날 이 두 개의 군함이 네. 두 나라의 군함이 동시에 들어오는 날이 21세기 청일전쟁이에요. 그리고 주변 해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보면 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누가 적이고 동지인지 구분이 안 돼. 네. 독도에서 뭔 일 터지면 일본이 우리 동맹입니까? 적입니다. 적이죠. 네. 독도에 대한 야욕을 계속 드러내고 우리 땅 자기 땅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독도를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게 네. 신조선 책략. 그러니까 1880년에 그 김홍집 내각이라고 들어봤나? 고종 황제 밑에 그 김홍집이 일본에 그 사절로 가요. 네. 거기서 청나라 공사 네. 그 황준원을 만나. 그런데 김홍집이 조선이 우리가 보는 눈이었고 눈이 어두워서 주변 정세를 모르겠으니 네. 제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황준원이 몇 차례 만나서 필담을 주고받고 한 가지 만들어준 게 뭐냐면은 조선책략이란 책자야. 네. 여기에 보면은 러시아가 지금 무섭게 남하하고 있어. 이걸 막으려면 청나라하고야 원래 동맹 관계니까 이건 결중이고. 네. 결중. 그다음에 일본이 러시아를 막는데 필요하니 여기는 저기 친일이고. 그다음에 바다 건너 미국은 영토적 야심이 없으니. 네.
그러니까 연결하는 연미 이렇게 해가지고 삼국 경영을 해라. 요게 바로 조선 책략이라 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김홍집이 굉장히 그럴듯한 거야.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보다는 러시아나 청나라가 더 위협이었는데 청나라는 문화적으로 맺어진 데고 네. 저 러시아 저 오랑캐 새끼들은 저거 와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 환장하게 만들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예. 돌아온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고종 황제한테 바쳐. 고종 황제가 이걸 널리 읽히라 그랬어. 네. 이걸 보고 우리 이 게임의 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야 될까 보자. 그러니까 영남 유생들이 뭐 미국하고 어쩌고 뭐 일본하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위정 척사 운동이 벌어져. 상소문이 빗발쳐. 네. 이때가 고종이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 정세에 눈을 뜨고 우리의 신조선 책략을 논할 수 있는 철호의 기회였다는데 유생들이 반대해가지고 다 엎어지는 거야. 이게 이제 색깔론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유생들이 상소문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고종 황제더러 나중에 승하하셔서 선왕의 얼굴을 어떻게 보시려고 이따위 괴문서를 우리한테 읽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나온 거야. 그리고 14년 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때만 하더라도 일본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 일본에서 그 임진왜란 이후에 그 베스트셀러가 뭔지 아세요? 모든 17세기에 일본에 갔더니 조선 사실이 놀라가지고 네. 일본의 모든 서적상이 이 책을 팔어. 뭔가요? 유성룡의 징비록. 임진난 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못해서 이 수모를 겪고 이걸 다 기록한 징비록. 그러니까 일본 엘리트들이 그걸 다 읽어. 그러면서 저기 조선이 요랬구나. 그런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300년 후에 이번에는 그 징비록을 읽은 일본이 이제는 한반도를 강점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징비록 1페이지 첫 줄에 뭔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나왔나요? 성종임금 얘기가 나오는데 성종임금이 이제 그 해동 신숙주가 간신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대학자였어요. 그래서 그 해동 제국기라는 책을 썼어. 일본 갔다 온 책인데 그때 신숙주가 일본에 가서 놀라서 기절해버린 거야. 항해술이 발전해가지고 일본의 항구를 배가 새까맣게 덮고 있는 거야. 이걸 보고 놀란 거야. 예.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성종임금이 경은 나한테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없는가. 그러니까 일본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너무나 항해술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전하께서는 네. 일본하고 실화하지 마십시오. 실화. 화친 관계를 계속 유지해 놔야 일본이 무슨 짓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정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성종임금이 사신을 계속 보내다가 중간에 귀찮아서 끊어. 유성룡의 징비록에 그때 해동의 말을 가벼이 들은 것이 오늘날 임진년에 우리가 화를 자초한 시작이었다. 이렇게 시작이 돼. 네. 요 얘기를 들은 징비록을 본 일본 애들이 보니까 항상 조선을 우리를 관찰하려다가 오판했다. 관찰했다. 요거 제대로 읽어. 그래서 17세기에 전 일본 서적상들이 징비록 일본판을 파는. 대단하네요. 나중에 만주사변 청일전쟁 때 들어온 일본 지식인들은 다 징비록을 읽은. 그러니까 300년. 그리고 조선은 책을 안 읽어서 망한 나라예요. 신숙주의 해동 제국기를 열심히 읽었으면 임진난을 그래도 좀 대비하죠. 징비록을 열심히 읽었으면 고종 황제도 조금 대비할 수 있었고. 그러다가 신조선 책략이 나왔을 때 이때 우리가 주변에 러시아하고 청나라, 일본하고 이 삼국을 어떻게 우리가 경영할 것이냐. 여기에 근데 위정 척사파들이 이 책 못 읽게 해가지고 기회를 놓치고 어떻게 됐어요? 망했던 거지. 그거 그러니까 정진석 얘기에 조선은 내부에서 망했다는 얘기가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이 일본 침략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이 팩트를 사용해서 문제지. 네.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조선은요 망한 상태로 100년이 간 나라요. 한말에 망하기까지 그 이전에 100년간 망해 있었어. 왜? 임진왜란의 후유증을 극복을 못했던 거야. 네. 임진왜란 때문에 명나라가 망했어. 청나라로 왕조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망했다는 거 하고. 네. 그러나 저기 지키지 못했다는 별개 문제란 말이요. 침략을 받은 거는. 네. 그러면 망한 나라 다 침략하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무 할 말 없지. 그거 어떻게 비판할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나 민초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우리 독립운동이나 똑같은 겁니다. 네. 이런 역사에 대한 겸손한 자세, 그다음에 성찰적인 자세는 눈꼽만 치도 없는 놈들이 안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런 자들한테 안보를 맡겨야 된다는 우리가 불행해지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끝날 때도 됐지만 네,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그 우리 시민이 신조선 책략을 쓰자. 우린 지금 서해도 위험해지고 동해도 위험해지고 있고 네. 북한도 위험해지고 있고 결국은 사방이 막혀 있는 나라로 가는데 이때 단단한 대한민국은 시민이 단결한 나라. 그래서 다시는 그 징비록이나 어떤 그 해동 제국기에서 경고한 그 우리 그 조상들의 경고를 이제는 받아들여서 신조선 책략을 우리가 직접 쓰는 나라. 네. 이런 나라가 바로 중견국가의 강한 시민, 위대한 시민, 네. 번영하고 쓴 시민, 생존하는 시민이다. 어떻게 저런 놈들한테 정치를 맡기냐 그래. 저런 놈들한테 네. 국가의 운명을 맡기냐. 우리 또 시민이 나서야 될 때다. 시민이 우리가 주변국을 경영해야 돼요. 시민이 네. 중국, 일본, 러시아, 그다음에 북한 이러는데 세계 시민 외교를 해야 해서 이걸 이제 퍼블릭 어페어 공공 외교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정부는 개판이지만 시민은 살아 있다는 거. 블랙핑크도 살아 있어. BTS도 있고. 그렇죠. 이런 문화 자산을 무기로 해서 우리가 그 주변을 경영하는 여기엔 친일이건 종북이건 이런 논란을 일단은 사라진 역사 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시민. 이 자유는 윤석열이 얘기한 자유하고는 다른 겁니다. 네, 네. 그건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고 우리는 본질로서의 자유를 구현하는 네. 그런 어떤 시민이 되자 이 말씀입니다. 예. 와, 오늘은 정말 찐 강의를 듣는 듯한 느낌. 찐 강의 나 지식도 많이 뭐 전달했고. 이거 오늘 또 핵부터 얘기해서 그다음에 역사 좀 강의까지 제가 좀 들어봤는데요. 많이들 이제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지금 정부가 있는데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대내외적으로 외교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국방도 그렇고 경제 문제도 그렇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시민들이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너무 할 게 많습니다. 할 게 많아요. 역사 공부도 해야 되고 듣기 평가도 해야 되고 국어 공부도 해야 되고 바빠요. 우리 시민들이. 그러면. 그럴 때에서 더 힘내고 뭉쳐야 되고 특히 김종대 교수님의 강의를 네. 오마이TV에서 잘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리보라님께서 자주 나오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요일 오후에 나오시니까 네. 그때마다 여러분들 현재 현안과 또 지금 큰 그림으로 다 이제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요. 김종대 교수님의 방송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